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네, 오늘 서두원의 티타임에서는요. 673일 동안 5대륙 46개국을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 겸 여행가 모셨습니다. 김물길 작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재 K-팝을 대표하는 BTS와 블랙핑크가 재계약 이슈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죠. 2부에서 동아방송대 심희철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독창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 겸 여행 작가입니다. MZ세대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김물길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물길.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네, 사실 제 이름이 본명이에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제 이름은 김물길이 아니라 후적상 김수로예요. 김수로? 네, 근데 유추하기를 물수, 길로자를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글, 한자의 차이인데 제가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희 할머님, 친할머니가 저한테 편지 써주신 내용에 그러니까 수로니까 물길이지 졸졸졸 흐르다가 수로 너가 너무 힘들면 할미가 햇님 돼줄게 할미 뒤에 숨어라는 편지를 저한테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할머니가 저한테 불러주셨던 그 물길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20대 넘어서 그렇게. 네, 맞아요. 일종의 예명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이자 화가이고 여행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력이 네. 좀 독특하십니다. 네,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대륙 46개국을 한 22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410장의 그림을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이었는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화가 겸 또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해외 다녀오셨죠? 네, 지난주에 여행 다녀왔는데 이번엔 베트남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어요. 베트남도 여행지가 많긴 한데 저는 베트남 북쪽에 위치한 사파라는 지역에 갔는데 아마 익숙하진 않으실 네. 거예요. 하노이에서 버스만 타고 한 7시간을 더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는 그곳이 워낙에 풍경이 아름답고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쉴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그곳을 여행지로 삼아서 다녀왔습니다. 네. 여행을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저는 보통 1년에 개월수 따지면 3분의 1, 짧으면 4분의 1 정도는 해외에 있는 편이고요. 제가 또 날씨 중에도 추운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겨울쯤엔 해외에 보통 다 나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배낭여행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20대 때는 또 패기도 넘치고 에너지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거 반면으로 돈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낭 짊어지고 하루에 정말 1, 2만 원 쓰면서 배낭여행으로 했었고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지만 네, 여행을 좋아하는 마음은 같죠. 네. 네, 오늘은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김물길 작가의 그림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지를 선정하는 작가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여행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곳의 자연이 얼만큼 아름다운지를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갔을 때 가장 많이 자극받고 쉬고 평안을 느끼는 부분이 번쩍번쩍한 도시보다는
초록색이 많은 자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선정할 때 그곳에 도시가 있더라도 자연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그곳이 저에게 매력적이면 여행지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22개월 동안 46개 나라. 아, 네. 대단한데 그때가 20대 초반이셨나요? 그때가 24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를 몇 군데를 다녀왔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때 24살부터 지금까지 여행 다녔던 나라가 한 75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참 많이 다녔다. 혼자 생각을 좀 했습니다. 12년 동안.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행지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이 많긴 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 않고 좀 희귀했던 여행지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제가 굉장히 좋았고 보통 애니메이션 제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동쪽 바다에 네, 있는 맞아요. 섬. 너무 잘하시네요. 네. 동쪽에 있는 굉장히 큰 섬나라인데 이제 그곳이 오랫동안 섬나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한 자연 풍경이라던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여행지예요. 그래서 그곳도 제가 2달 정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애정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영감을 많이 줬던 곳은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네,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쪽에 속해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랑 남태평양에 있는. 네, 스리랑카 여행지도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줘서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도 그림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 화면에 띄어지는 그림이 있을 텐데 네, 저기 스리랑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아, 네. 네, 스리랑카의 성체 도시라고 불리는 반지같이 보이는데. 네, 굉장히 큰 바위 시기리아라는 바위인데 저게 네. 예전엔 도시였어요. 저 바위 위가. 근데 멀리서 저 도시를 바라보니까 마치 자연이 만들어 놓은 보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아몬드 대신에 저렇게 링 반지 위에 그 바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림은 수채화로 많이 그리시나요? 네, 여행할 때는 막 유화, 캔버스 이런 걸 다 이고지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조그만한 팔레트에 수채화 물감 짜서 종이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여행을 했어요. 네. 그럼 돌아와서 뭐 다시 손을 보나요? 네, 다녀와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들로 추려서 이제 큰 캔버스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다시 확장을 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네. 추천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이런 데는 꼭 가봐라 뭐 이런 데 있을까요? 있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다. 제가 최근에 그래도 1년 안에 다녀온 곳인데 아이슬란드를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제가 세계 일주 여행할 때는 너무 경비가 빠듯해서 그 나라를 못 갔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큰맘 먹고 이제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자연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빙하, 아름다운 꽃 그리고 여름에 가시면은 백야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겨울에 가시면 믿을 수 없는 빛, 그러니까 오로라를 또 볼 수가 있는 곳이어서 아이슬란드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 바이킹이 개척한 곳인데. 네. 거기 인구가 뭐 한 35만 네, 되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는데 나라는 커서 집이 정말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꼭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 차를 그렇군요. 렌트해서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 김물길 작가가 아이슬란드에서 그린 그림들이 아마 유튜브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여행지들은 어떻게 찾으세요? 떠나기 전에? 보통 저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여행지를 선택하고 이제 서칭을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여행을 떠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은 반대쪽 저랑 다른 방향에서 오거나 혹은 이미 그곳을 여행한 현지 분들 혹은 여행자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네. 그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도 많습니다. 즉흥적으로. 네. 그럼 해외여행 주로 많이 하셨는데 네. 국내 여행은 어떠세요? 국내 여행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제가 세계 여행을 처음에는 그런 낯섦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국내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해외 여행하면서 또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행을 다녀온 후에 국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 뒤로도 틈틈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사계절을 담은 그림들을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문자 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어루망자라는 분이 주셨는데 애정하는 물길 작가님 인스타에서 자주 보고 있는데 진짜 천재 점점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생활은 뭘로 하시나요? 여행 경비나 생활비나. 맞아요. 너무 많이들 아마 속에서 궁금하실 텐데. 네. 제가 세계 일주 할 때 여행 경비는 제가 한 2년 반 동안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에게 전혀 지원받지 않고 여행을 떠났었고,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방송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시를 하니까 전시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때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강연, 여행에 관련된 강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여행 갈 경비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알바해서 돈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여행 갔다 오셨는데 벽화 알바를 하셨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양하지 못했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하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뭔가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자. 그러면 벽화를 그리면서 돈을 벌자 해서 벽에 뭐 스튜디오나 뭐 유치원 혹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서 벽화를 그리면서 돈을 벌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 여행 좀 추천 좀 받고 싶은데 우선 수도권 같은데 좀 추천할 데 있을까요? 네, 근교로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제가 본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저는 경기도 이천을 되게 좋아해요. 이천? 네, 이천은 말 그대로 정말 도자기 유명한 곳이잖아요. 제가 또 만드는 걸 또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가서 제가 흙 만지면서 차가운 흙을 따뜻한 손으로 녹이면서 만지는 그 체험도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뭐 2주 뒤에 택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당일치기로 도자기 만들고 맛있는 거 드신 다음에 뭐 공원이나 안흥지, 그리고 지금 산수유 마을 가시면은 산수유 떨어지고 이제 빨간 열매 가득 열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고 체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산수유 열매 붉은 이천에 풍경. 산수유 마을이 있어요? 네네, 이천에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물결 다 지고 지금 붉은 옷을 입고 있을 때니까 보셔서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닷가 쪽은? 바닷가 쪽 인천 강화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제가 지금 다녀본 횟수만 한 4-5번 되는데 이제 강화군 가시면은 바다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한창 11월 막바지 대하구이가 맛있을 때거든요. 대하, 새우. 네, 대하 드시고 라면도 끓여서 드시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지진 선착장에 가서 바다 보면서 대하 먹고, 또 일몰이 또 아름다울 때니까 오후에 가셔서 일몰과 함께 식사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관성보 가셔서 바다 뷰도 보시고, 또 지금 고려궁지 가시면 단풍 막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단풍 구경도 하시고 힐링하시기엔 당일치기로 충분한 여행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중부지방에서 수도권 말고 이제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또 좋아하는 강원도 여행지가 있는데 전 인제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에서도 저는 자작나무 숲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는 보이시겠지만 제가 자작나무 숲을 보고 이제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말 모양으로 그렸나요? 네, 자작나무가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얀색이 아닌 부분은 또 푸르거나 어두워서 숲 전체를 한 동물로 봤을 때 줄무늬가 있는 얼룩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자작나무 숲을 말로 그리기도 했었고, 네.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어떤 게 말로 보였을까 상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치라고 그러죠, 자작나무. 네. 충청도권은 어떨까요? 충청도는 또 최애 여행지가 있는데요. 충남 서산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서산. 네, 저희 햇님 할머니가 계신 곳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항상 여행지자 이제 명절 때마다 가는 곳이기도 한데, 개심사에 가셔서 꼭 단풍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바지입니다. 11월 12일까지라고 알고 있어서 아마
주말에 바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이 단풍뿐만 아니라 국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려동물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심사나 서산에도 이제 반려동물 가능한 여행지가 많고 식당이나 카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같이 강아지랑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함께 가족 여행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좀 남쪽으로 가서 전라도나 경상도 추천 좀 해주시죠. 전라남도에는 담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담양 좋죠. 네,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곳이 중록원이잖아요. 제가 가셔서 대나무 숲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또 담양에도 관방재림이라고 이제 단풍 명소가 있어요. 네. 노거목들이 쭉 줄지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사계절 다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가을에 정말 일품이니까 가셔서 보시고 또 그 담양 중록원 근처에 유명한 국수거리가 쭉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바람 맞으시면서 맛있는 국수 따뜻하게 속을 녹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는요? 경상도는 또 문경을 제가 문경? 좋아해요. 네. 또 문경세제 도립공원 가면 네. 거기만 가도 충분할 정도로 안에가 큰 공원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물도 흐르고 단풍 구경하기도 좋고요. 박물관도 있고 또 오픈 그런 드라마 세트장도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문경세제 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어서 뭐 안동 하회마을도 갔다 네, 와도 맞아요. 되겠네요. 주변에 여행지가 굉장히 많이 가까운 곳들이 많아서 또 트레킹 좋아하시면 그 월악산 악어봉 트레킹도 가볍게 1시간 정도 코스니까 그냥 살랑살랑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가 있는 기분인데요. 근데 이 김물길 작가만이 생각하는 여행의 매력 따로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행을 간다는 건 새로운 걸 많이 본다라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매력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여행을 가면 오히려 새로운 걸 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막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저에 대해 집중을 많이 못했는데 여행을 가면 어떤 거에서도 평가받지 않고 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했네. 내가 이런 음식을 안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풍경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밖에 있는 것을 나에게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전 여행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여행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트 로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제가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단순히 여행만 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본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담자라는 목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좀 확고하게 저의 의지를 다지고 싶어서 제가 만든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인데 그림 예술과 이제 길이 함께 합쳐진 단어로 아트로드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도 여행 갈 때 항상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트로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태블릿이나 이렇게 디지털로 그림도 꽤 그리잖아요. 네네. 여행 다닐 땐 그런 것도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잘 안 하시나 봐요. 수채화나 이렇게 유화나 이런 거. 네, 하시고. 제가 직접 종이에다가 이제 그려서 이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태블릿 작품도 그림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직접 종이나 캔버스에다가 붓질로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수채화로 주로 그리시는데 네. 돌아와서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네. 캔버스에다 그린다. 네, 그럼 맞아요. 유화로 그립니까? 뭐 아크릴릭 뭐 종류도 다양할 것 네, 같은데. 저는 아크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캔버스 위에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고 네. 네, 이후에 뭐 전시할 때는 현지에서 그렸던 작은 종이 그림과 함께 같이 전시를 해서 현지에서는 이렇게 그렸고 또 와서 이렇게 확장해서 그렸구나라는 것을 관객분들에게 직접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기도 해요. 1년에 한 2번 개인전을 여신다고요? 네, 1년에 최소 1번, 많으면 2번 정도 개인전을 하고 제가 여행을 많이 나가는 만큼 또 그림도 많이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그림이 많이 쌓여서 전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저도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정치자분들 문자 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배추도사님 지금 이천 가즈아 이렇게 해주셨고 8364님은 작가님 작품 보려면 어디 미술관으로 가야 하나요? 지금 제가 이제 전시를 열 때마다 그 시기에만 그림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 제 개인전을 마쳤어요. 다음 개인전은 3월에 서울에서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3월쯤 됐을 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정보를 어딘가에 꼭 올려놓겠습니다. 아직 화랑을 정하지는 않으셨군요.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한 달 정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3월에? 네네. 네, 그렇군요. JW 홍님은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그림이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왔는데 그림이 정말 좋네요. 전시하면 꼭 구경 가보고 싶습니다. 네, 꼭 와주십시오. 개인전 열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인전을 열면 너무 행복해요. 우선은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통 관심사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작품도 많이 와주시고 작품이랑 마주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전시를 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 덕분에 전시 열 때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걸 또 싹 잊고 다시 전시를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시면 주로 풍경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풍경화라도 소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소재를 주로 그리시는지. 저는 보통 자연에서 느끼는 주제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제 그림을 전반적으로 쭉 다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다 대부분 약간 초록빛을 띠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이 자연에게 느낀 이런 힐링과 평온함을 그림으로 잘 담아내서 보이시는 분들도 제 그림을 통해서 뭔가 힐링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약간 그 소재를 자연으로 잡는 편입니다. 네. 이런 질문 들어와 있어요. 작가님은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편인가요? 발길 닿는 대로 다니시나요? 기본적으로 계획은 조금 세우시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대로만 다니시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여기에 더 좋네. 그걸 좀 융통성도 보이시나요? 완전 좀 후자인 편인데 이게 참 그때 발길 닿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겠죠.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갈 곳은 꼭 계획을 세워야지만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런 곳들은 해놓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오픈해놓고 그날 저의 컨디션이나 마음에 따라서 혹은 현지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거나 혹은 그 숙소에 있는 사람, 레스토랑에 있는 직원에게 추천받은 여행지로 즉흥적으로 갈 때도 많고요. 계획을 짜놨다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면 그 다음 여행지를 취소하기도 하고 좀 유연하게 여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고 가면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오는데 또 미리 공부도 하고 가고 그러면 더 재밌는 게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여행을 더 즐기는 방법, 꿀팁. 똑같은 데를 가더라도 그런 게 있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저는 제가 저의 완전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갈 때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는데라는 약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전 영어를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네. 근데 여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한 여행이잖아요. 근데 언어도 꼭 그럴 그러니까 언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나도 모르는 상태지만 가서 여행을 하면서 배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니까 제가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말이라든가 숫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듯이 흡수하듯이 배우셔서 여행을 할 때 그런 걸 써먹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저는 너무 많은 서칭을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네. 만약에 많이 서칭할수록 내가 이곳을 다 가봐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찾아봤던 그 유명한 곳을 제가 가지 못했을 때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행 다니시면서 아픈 적은 없었는지 힘든 점은 없었는지. 아픈 적은
생각보다 제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몸살 감기 정도는 걸린 적은 있었지만 정말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고, 근데 물론 힘든 적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돈이 없이 여행할 때는 그냥 몸을 다 버리면서 안 좋은 숙소, 뭐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굉장히 싼 음식 먹으면서 몸이 탈나기도 하고 이런 적도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던가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여행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행 작가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화가라는 메인 직업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 작가가 된 거잖아요. 전 여행 작가라는 꿈을 꾼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하고 또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만의 여행 정보가 생기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저를 여행 작가라고 부르기 이전에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여행 작가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작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 공부,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게 가장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직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남아 있습니까? 정말 욕심쟁이인 것 같지만 많이 있고요. 가장 제가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행지는 노르웨이랑 뉴질랜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도 이제 아시겠지만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어서 제가 아마 내년 3, 4월쯤에 뉴질랜드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아끼는 작품을 따로 있다고 저희가 그림을 미리 받았어요. 네, 그 네, 유튜브에 네. 지금 띄워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림이 많긴 하지만 아끼는 그림을 어떻게 꼽아올까 하다가 제가 3개의 그림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아이슬란드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아이슬란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야가 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해가 질 쯤이 되면 이게 노을이 살짝 생기는데 네. 그때 거대한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저렇게. 무지개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저 무지개 끝과 끝을 잡을 수 있다면 널뛰는 이렇게 줄넘기하는 아이처럼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지개 줄넘기 그림을 그린 거고요. 또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의 나라는 스위스예요. 스위스. 네, 스위스도 자연이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새소리 그리고 이제 소 목에 걸려있는 방울소리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자연의 풍경 자체가 완벽한 악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밑에 피아노 건반 네, 그래서 그리셨네요. 자연을 악보로 삼고 그 아래 피아노 건반을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자체가 엄청난 오케스트라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마지막 그림은 그러니까 초록색 커튼이라는 그림인데 지금 잔디 커튼 같아요, 꼭. 네, 맞아요. 풀 커튼이에요. 근데 제가 이맘때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여름을 딱 걷었더니 창가 뒤로 이제 낙엽인 가을 나무가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린 최근 그림이어서 이렇게 3가지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여행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인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은 편인데 제 기준에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상도 되게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료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위해서 여행을 꿈꾸긴 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 한국도 굉장히 가고 싶은 여행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그냥 이동할 때나 그냥 동네를 걸을 때도 내가 이곳에 여행을 와서 지내는데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거야. 한국에 있는 이 단풍잎을 맞으면서 이 동네를 걷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더 특별하고 여행하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료한 일상일 때마다 내가 여행을 왔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상도 여행처럼 조금 더 상큼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TBS에 저는 여행 왔어요. 감사합니다. TBS 스튜디오에. 네, 함께 여행 중이네요. 예. 청취자분 보내주신 말씀 또 전해드릴게요. 여행은 여행 그 자체로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김물식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부근 화물차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판교 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하남 분기점에서 강일까지도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구간 정체, 반대편으로도 소래터널 부근 1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시흥 나들목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장수에서 송내까지나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사이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서울도심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35분 걸립니다. 정릉램프와 기름 사이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여파가 좀 오래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도 홍제램프부터 성산램프 사이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시간 5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잠실대교 지나서 4차로에는 승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으로도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 구간 가다서다 하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가 작업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K-팝 대중문화예술 분야 정책과 기획 전문가 심희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2주 만에 뵙는데요. 네. 그새 계절이 한번 바뀐 것 같아요. 겨울이 온 것 같죠? 네, 날씨가 어제 쌀쌀해졌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네. 근데 이 K-팝 분야의 대표 그룹들 있잖아요. 네. 이 재계약 이슈가 상당히 관심이라면서요? 네, K-팝 분야에서 이제 보이그룹 그리고 걸그룹을 이끌어가는 두 그룹이 이제 BTS하고 블랙핑크잖아요. 네. 근데 두 그룹 다 최근에 재계약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그룹 다 K-팝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인데 네. 그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 재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슈가 엇갈리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두 그룹 다 이제 한 10년, 9년 이 정도씩 됐죠. 네, 블랙핑크는 이제 이번 첫 번째 재계약이고 네. BTS는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재계약, 추가 계약. 네. 보통 연예인 계약이 몇 년 정도씩 되나요? 예전에는 뭐 한 10년도 하고요. 네. 뭐 15년도 하고 종신 계약 비슷한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이제 노예 계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죠. 예, 문체부에서 표준 계약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7년을 지키고 있거든요. 7년. 네, 7년 계약 기간. 근데 요즘에는 그 아티스트 수명이 좀 연장돼서 네. 아무래도 좀 뜨고 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강제조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문체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네.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10년 해도 되고 15년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가끔 지금도 뭐 10년, 15년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신인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해도 아마 할 거예요. 갑을 관계니까. 근데 이 스타가 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되고 나면 법원 판례를 보면 굉장히 그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독소 조항 또 뭐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7년을 지키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가끔씩 이제 엔터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장기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뵈면 이렇게 표준 약관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이야 마음대로 하지만 만일 법정에 갔을 경우는 그 표준 약관 네. 가이드라인 지켜주는 게 법적으로 네. 유리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연예계 비즈니스도 제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BTS, 블랙핑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기업 공시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계약에 대한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멤버 전원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그것도 조기 재계약이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재계약 기간이 되면 뭐 재계약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두 번 연속 그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고요. 아직 만료가 안 됐는데 계약 네. 만료 안 됐는데 이제 미리 재계약한 거죠. 네네 조기 재계약을 한 상태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처럼.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계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작년에 이제 지나서 올해 8월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미. 만료가 되고 지금 현재 이제 2달 이상 지났는데 재계약에 대한 이렇다 할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 사실상 재계약 불발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양현석 씨의 YG 네네. 소속사 거기죠. 네네. 근데 아직 발표가 아무것도 안 나고 있고 네. BTS는 다 7명이 다 재계약. 재계약이 됐습니다. BTS는 몇 년 재계약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재계약하면 7년 재계약이 이제 이렇게 돼서 계속 7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핑크 이제 여성 그룹 4명 아닙니까? 네네. 근데 뭐 한 명은 할 것 같다, 뭐 나머지 3명은 안 할 것 같다. 이게 4명이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지금 뭐 썰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일단은 블랙핑크 관련돼서는 지금 2달 이상 그 공식적인 대답은 계속 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재계약 불발설은 7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재계약이 좀 힘들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뭐 그 이후에는 뭐 한 명만 계약을 한다더라. 또 어떤 경우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다. 또 누구는 뭐 수백억을 받고 이적을 한다. 이런 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멤버들은 쉬쉬하고 있어요. 뭐 주위의 친구들 또는 지인들에게조차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YG 같은 경우는 계속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팬들의 그 의혹과 또 궁금증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부에서 뭔가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진짜 조율 기간이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오픈 시점을 조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당분간 좀 침묵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YG에 투자하신 분들. YG 주식 산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그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원래는 작년하고 이제 올 초에 그 YG 주가가 상승 국면이었어요. 네. 블랙핑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난달 말 기점으로 6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고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가 증발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좀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미룰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음 그룹을 이제 론칭할 때하고 타이밍을 맞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보가 빠르시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11월 중에 기업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때는 재계약 여부를 좀 기록해야 된다. 그때 좀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YG의 걸그룹의 계보가 있습니다. 21. 기억하실 겁니다. 21에서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다음 준비된 그룹이 베이비몬스터가 계약이 이제 준비됐는데 예전에 21에서 블랙핑크로 이어질 때도 계약 종료와 데뷔가 이렇게 교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는 시점에 네.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를 이렇게 오픈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악재를 호재로 이렇게 커버하면서 네.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일부에서 볼 때는 그러면 블랙핑크는 이제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연중에 특별한 시즌을 정해서 콘서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성 그룹 활동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랙핑크가 최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끝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참 몸값이 비싸고 또 하나는 지금 콘서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 지난 월드 투어에서 수익이 3,500억 정도.
근데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그게 되려면 또 조율을 해야 될 또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사가 다 다르니까 뭐 콘서트를 하려면 멤버들의 스케줄 조정해야 되고요. 또 의전상의 어떤 문제들 또 YG하고 또 좋게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또 YG도 저작권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 배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뿔뿔이 흩어졌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왜냐하면 몸값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는 그 4명 개개인이 쥐고 있겠네요. 기획사 쪽보다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재계약 기간이 되면 뭐 기획사가 아쉽거나 아니면 아티스트가 아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블랙핑크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자 솔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브랜드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 뭐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멤버들은 그렇게 아쉬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YG가 조금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재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 개별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니 같은 경우는 솔로 앨범 이번에 나온 앨범이 거의 뭐 음반 차트 1, 2위 정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연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연기. 예, 그래서 뭐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라는 이 영화에 카메오로 이제 깜짝 출연을 일단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곧 크랭크인이 예정된 영화가 300억 투자하는 굉장히 큰 작품의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 이제 로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YG랑 계약할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네. 그런 이제 멤버인데요. 지금 YG랑 어떤 시즌 그리팅이라는 굿즈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 네. 이게 YG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한 유일한 멤버예요. 근데 시즌 그리팅 그러면 40, 50대 청취자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브로마이드 같은 거 내고 저희 캐릭터 내고 뭐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그 하이틴 스타들 좋아할 때 보면 책받침 같은 거 그리고 브로마이드 이런 거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버전으로 그것을 좀 더 팬시하게 여러 제품으로 만들고 뭐 저희가 예전에 연합장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합장 개념도 포함돼서 굿즈 예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로제가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블랙핑크에서 가장 몸값이 높다는 리사는 어떻습니까? 리사 해외에서 엄청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리사는 연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리사는 태국인이죠. 네, 태국입니다. 네. 해외에서 인기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이 프랑스 3대 19금 카바레 쇼에 출연해서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지금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19금 예, 카바레죠. 예, 크레이지 호스라는데 네 맞습니다. 출연했죠. 외설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는? 서구에서는 좀 익숙한데요. 뭐 팝스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이제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는 K-팝이 조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성도 많이 중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무대에 출연했다는 자체가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팬들도 그건 좀 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런 해묵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그런 무대에 섰다는 것은 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중국에서 반응이 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리사 팬들이 중국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리사의 계정이 지금 폐쇄가 됐고요. 아 중국 당국이. 네, 중국에서는 또 검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폐쇄됐고 그 다음에 리사가 그 앰버서드 명품 앰버서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2개 앰버서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 사이트에도 리사가 빠졌어요. 중국 시장에 앞으로 좀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갑을 관계가 이제 기획사가 을로 떨어지고 이제 갑은 이제 예술인들이 되는데 네. 이게 아티스트가 재계약 때 주도권을 가지면 주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나요? 기획사 쪽에다가. 보통 이제 재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이제 고액의 계약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신인 때는 한 1, 2년간은 돈을 정산 받지 못해요. 계약 조건에 초기에 투자 비용 몇십억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5대5 정도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배율 수익 배분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아티스트가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또 금액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 연예인에 대한 그 계약서 문체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컸죠. 예전에는 그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갑을 관계가 기획사 갑이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꾸로 된 경우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거의 표준 계약서에 아티스트 보호 조항을 계속 추가했는데 얼마 전에 뭐 이슈가 한번 있었죠. 템퍼링 이슈, 50-50 이슈 이후에 연예 관련 협회들 뭐 관련 단체에서 이제는 기획사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들을 정치권에서 좀 만들고 지금 곧 아마 뭐 법안으로도 또 규칙으로도 이렇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수나 배우가 갑이 되고 기획사가 을이 되니까 반대로 되는 경우죠. 그걸 요즘에는. 좀 보호해 달라. 네.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국내 최고라는 아이유 있잖아요. 네. 가수. 아이유 같은 경우는 재계약 조건이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특별하죠. 아이유는 지금 현재 기획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그 로엔에서 시작돼서 이제 카카오 엔터 산하 이담 엔터에 있는데 그 지배 구조는 바뀌었지만 계속 한 기획사 가고요. 아이유는 재계약할 때 조건이 그겁니다. 아이유 팀이라고 있어요. 38명. 이 팀을 계속 가는 조건, 이 팀에 대한 뭐 급여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그래서 팀을 챙기기로 아주 유명하고 그런 계약 조건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팀이 뭐 38명이요? 네, 38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연봉이라든가 뭐 각종 복지라든가 그게 다 계약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혼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들을 다 데리고 가는 조건이 재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예전에 취업시킨 적이 있어요, 기획사에. 근데 막내였는데 아이유가 행사 끝나면 항상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경영 마인드, 관리 마인드도 굉장히 있고 아티스트로서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서 대성할 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유가 굉장히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아이유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우했죠.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았고 또 아이돌 기획사에 20번 이상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 여러 가지 좀 힘든 과정들이 오히려 성숙되는 모습. 네. 유재석 씨도 보면 신인 시절, 무명 시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유가 아이돌에 계속 떨어졌으니까 지금 솔로로 성공했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때 네. 만약에 아이돌이 됐으면 오히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량 많이 줄고 있지만 또 주의하실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양화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사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주변 일대 정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간 지나시는 분들 추가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구리 가는 길 가양대교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한남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론 잠실철교부터 시속 50km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성수대교 지나면서 정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다리 강남 가는 길 한강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파로 주변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행, 다시 여의하로 지나는 차량들 영동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후로는 차량 소통 잘 되고 있지만 잠실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BTS 얘기 좀 해주시죠. 재계약에 대해서. 네, 일단 이제 BTS는 2013년 6월에 데뷔를 했고요. 지금 7년 계약 기간보다 2년 빠른 2018년에 1차 조기 재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기 재계약 방식이 연예계에서는 흔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계약 시즌이 되면 이제 재계약 리스크라는 게 생기는데 하이브에서 발빠르게 2년 먼저
재계약을 해서 잘 넘어가는 그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재계약이 성사되면서 2025년도부터는 BTS의 성숙된 완전체 모습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인 지인, 제이홉, 슈가 이외의 나머지 멤버들도 곧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아, 나머지 4명도 곧 입대를 한다. 네, 입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전체 완전체를 꾸려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군대 가 있는 3사람 중에 제이홉 네네. 군 관련 행사에 사회자로 차출됐다가 또 그걸 취소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저께 기사였는데요. 제이홉이 이제 올 4월달에 입대해서 이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국제 군인 요리 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다가 이제 해외 팀들까지 참가하는 국방부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사회자로 제이홉이 추천이 돼서 이제 하이브도 오케이를 했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스톱을 했어요. 아, 예, 보직 이외에 이런 외부 활동을 시키지 말라. 보직 이외 시키지 마. 예. 근데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이종석 장관 당시에 BTS 공연을 뭐 시켜도 된다. 그다음에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조금 반발이 좀 있었어요. 아, 예, 네.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활용하지 말라. 뭐 잼버리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연예인들이 행사를 이렇게 나가고 나면 특별 휴가를 주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왜 특혜가 주어지느냐 너무 허용한다. 활용과 허용 이 안쪽의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군대 안에 이런 네. 홍보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국군 창설 때부터 있었는데 네. 아마 예전 분들은 문선대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문화 선전대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국방 홍보 지원단이 있어서 연예 장병들 제도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없어졌어요. 아마 10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일부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해서 음주도 하고 일탈도 해가지고 그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 예. 때였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구닥대 형태로 뭐 특별 부대 형태가 아니라 자대에 있으면서 차출 형식으로 이렇게 가서 그 간헐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남진 씨가 다녔던 것도 사실은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방부나 뭐 육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계보가 있는데 해병대에서 한번 이거 독자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해병대 연해대라고 1960년대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진 씨가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해병대에서 일단 일상생활 해도 된다. 그래서 집에서 거주해도 되고 방송 출연해도 되고 돈 벌어도 된다. 그래서 거의 뭐 군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서 되게 즐겁게 연애 생활을 군 생활처럼 했는데 근데 이제 국제시장 혹시 앵커님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왔죠. 그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 황정민 씨가 이제 월남 파병 갔을 때 남진 씨가 이렇게 멋지게 전투병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구해줬잖아요. 근데 연애병사로 있던 남진 씨가 어떻게 파병이 됐느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삼아서 그때 당시 10명의 연예 병사들이 각각 전투병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진 씨가 간 부대가 청룡 부대였어요. 청룡 부대. 그러니까 청룡 부대가 얼마 있다가 월남 파병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전투병으로 이렇게 참전한 그런 일화도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군대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요새는 군대 가는 것도 커리어 중에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하고 이제 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웬만하면 좀 부정적으로 좀 빼려고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네. 그걸 피하려고 해서 뭐 병영 관련 사건도 많았는데 네. 요즘은 뭐 입대부터 군 생활 또 제대까지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갔다 오고 뭐 오히려 성숙된 모습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기획사도 이제 어떻게 갔다 오느냐가 마케팅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제대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아이돌 1위에 BTS의 진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항상 이제 이렇게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데 벌써부터 이제 완전체 2025년도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네네. 만약에 계약 기간 7년 중에 네. 3년을 남기고 소속사를 옮기게 되는 과정이 생겼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보통은 합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신인 때는 그 위약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서 위약금을 물어주고 가는데 이 스타가 되고 나면 몸값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그 위약금을 물어주기에는 금액이 커서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기획사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전문 변호사가 있답니다. 아, 가처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거는 그런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기획사 약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